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2024 지방자치행정론 제12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치 중에서 그동안 재정도 이야기했고, 사회복지도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교육자치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경찰자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찰,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가경찰이 있을 수 있고, 지방에서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경찰제의 개념입니다.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기능, 즉 질서 유지하는 거죠. 지방정부 기능으로 인정하고 현재는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는 상당한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자치경찰 조직을 구성하여 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치경찰이 필요하느냐? 모든 자치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게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더 행복을 준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을 운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면 치안에 대한 책임성, 저 중앙정부에 있는 경찰청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를 담당하고 있는 특히 이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이 범죄율의 책임이 그동안 경찰청장, 대통령의 책임이었는데 이게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지방자치의 연장선상에서 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자치경찰제입니다. 세계의 자치경찰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다 보면 LAPD, FBI, NYPD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FBI는 중앙정부 연방 수준에서 중요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여러 주에 걸쳐서 발생하는 범죄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경제범죄, 정치범죄 이런 것들은 FBI가 합니다. 반면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는 LA 지역에서는 LAPD가 하는 것이고 뉴욕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어나는 치안 문제는 NYPD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밑으로부터 내려가면 미국은 역사적으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보안관, 경찰관이 먼저 설립되고 바텀 업이죠. 그 다음에 연방경찰인 FBI가 설립되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설립 과정도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아주 시골 마을의 보안관서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트 파워로스 해가지고 주정부 경찰이 탄생하고 또 그 지역의 셰리프라고 부르는 보안관들이 또 존재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그럴 때 레인저스 산림 경찰을 레인저스 그럽니다. 트루퍼라고 하는 경찰도 있는데 이건 민병대입니다.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는 DEA라고 하고 또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청 EPA에서 또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은 다양한 지방정부가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영역별로도 다양한 경찰 조직이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경찰에 대한 감독을 하고 돈도 국가가 되고 인사권도 좀,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 차이가 있는 건 미국의 자치경찰입니다. 일본도 국가경찰, 지방경찰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국가경찰이 지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은 미국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연방경찰과 주경찰이 구분되고 헌법상은 이 주정부, 스테이트, 페더럴 스테이트가 아니고 개별 주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미국과 유사하게 기능 분담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각 국가가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느 것이 지역 치안에 더 유리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동안은 국가경찰 제도를 유지해 왔었는데 미국처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으로 지적되는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하다.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예요? 노인들이 많은 지역은 노인 범죄 중심에 또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 청소년 범죄 중심. 그 지역에 따라서 바닷가면 바닷가. 그렇죠? 요즘엔 교통. 이런 것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하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 지역 문화를 잘 이해할 때 범죄 예방과 조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교통도 중요한 자치경찰제 업무인데 교통 상황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저 용산에 있는 대통령이 더 잘 알아요? 아니죠. 지역에 있는 그 토박이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교통 상황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조직 운영에도 대통령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전으로 따지면 대전시장이 경찰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 수요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이 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작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업무, 그래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경찰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독립적이고 공정한 지역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지방 토 세력과 자치경찰이 유착될 수 있다. 그렇죠? 지역 토백이들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맞으면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 그런 경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실제는 요거를 이제 경찰이 유흥가 또는 뭐 지역 기업들을 봐주는 거죠. 그러면서 뒷돈을 받는 거. 요거를 rent seeking activity, 지대 추구 행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민족을 함께 뜯어먹는 혹세 무민하고 상관놀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역 토호 세력, 자치단체장의 바람막이가 되어서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지역별로 치안 서비스의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자 동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치안이 좋은 반면에 가난한 지역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도 경찰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한 지역은 범죄율이 낮아지고 가난한 지역은 치안 서비스가 낮아져가지고 슬럼화되는 이런 한 국가 내에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적 견차가 발생하는 건 문제다. 단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 치안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 지역 범위 내에 문제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넘어서요. 미국 영화 보면은 스테이트를 넘어서 버리면 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근데 죄인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치안 문제, 이거는 누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인수인계가 자치경찰에서 중앙경찰로 스무드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그런 다행정구역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자치경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통과되고,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이런 관련된 권한을 독점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개정된 자치경찰제 관련된 법에 따르면 지역,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찾아보면 검찰과 경찰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검찰과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법, 나쁜 놈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아넣는 게 경찰과 검찰인데, 경찰은 맨 밑바닥에서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검찰은 그 상위 조직으로 되어 있죠. 미국의 경우에는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아요. 검사는 뭐냐면 기소만 해요. 검, 경찰이 수사해 온 걸 가지고 이 사람은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그러니까 법원에 넘겨서 감옥을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만 하는 게 검사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는 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을 이제 그만 접으시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자료와 관련된 그러한 그동안의 기록을 다 검사에게 넘겼다. 이거를 검사 지휘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조정을 하고 나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이때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조정전에는 모든 것이 검찰이 했었는데, 수사 종결은 누가 해요? 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송치하게 돼 있고, 1차적으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쪽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런 특수한 유형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고,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검경 수사조정권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경찰에 많이 넘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이 너무 힘이 세졌죠.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비대해졌으니 이 경찰을 또한 좀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 권한의 비대화, 1차적 수사 종결권 및 특수 상황을 제외한 전 영역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게 주어지니까 이 경찰을 또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거는 결국 자치경찰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치경찰체를 통해서 국가경찰이 가지게 된 큰 힘을 분산하고, 그리고 지방자치, 지적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자치로서 경찰을 봄으로 인해서 민주성을 확보하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자치경찰의 지역범죄, 지역교통 업무는 이관하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경찰 권한을,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큰 틀이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로 바뀌고 나면 경찰이 지금은 국가경찰제만 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어져서 서로의 기능이 달라요. 국가경찰 사무가 따로 있고 자치경찰 사무가 따로 있어요. 수사는 좀 나누게 돼 있고요. 중요한 수사는 이제 여기 가고, 이쪽 자치경찰에 해당하는 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밑에 경찰청장이 있고, 요 밑에 경찰 사무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밑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자치경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 업무는 양쪽 간에 협조하게 돼 있어서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수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에 관한 경찰청 소개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자치경찰제 경찰청이 주장하는 바는 왜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냐?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주민지향성을 위해서 지방분권법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주민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 서비스가 좀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경찰청장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되면 자치경찰, 시, 도지사 밑에 있는 자치경찰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생활 안전, 교통, 경비,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생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지역 순찰, 범죄 예방, 주민 참여, 방범 활동, 아동, 여성, 청소년 보호, 안전사고, 재난재해, 긴급 구조 지원 이런 것들 112 하는 거죠. 교통 관련해 가지고 교통 위반 단속, 교통 안전 교육, 교통 안전 시설의 설치 관리 이런 것들 자치경찰에게 수사 관련된 거는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공연 음란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수사권은 이것도 자치경찰로 넘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경찰 사무는 정보, 보안, 외사, 경비와 112 상황실 운영을 하게 되고 수사도 광역범죄, 아까 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범죄, 국익범죄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하게 되고 민생 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하는 경우에 이때는 국가경찰이 하게 돼 있다 이거죠. 반면에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와 지구대 파출소 관리는 다 자치경찰이 하게 돼 있고 그야말로 민생 치안 관련된 수사도 교통사고라든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 사무로 넘어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찰법 제4조에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실어놨어요. 자치경찰 사무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 생활 안전 관련된 거, 지역 교통에 관련된 거, 지역 경비에 관련된 거, 수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자치경찰이 하도록 자치경찰에 관련된 내용이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치경찰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대전광역시의 경우에 한번 살펴보는 거죠. 대전광역시에는 이 자치경찰제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대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제 홈페이지 가서 살펴본 건데 이렇게 최종 목표는 과학으로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시민의 자치경찰, 과학도시로서 최첨단 치안환경, 안전을 치안환경의 최우선으로 시민과 함께 치안의 선순환 그런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추진 전략 네 가지는 선제적 예방경찰, 따뜻한 보호경찰, 친근한 공감경찰, 과학치안 선도경찰 이렇게 해서 그림은 멋있게 그려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 이건 누가 임명해요? 대전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무국장을 두고 두 개의 과를 두고 있어요. 자치경찰 총괄과, 자치경찰 정책과. 이렇게 두 명의 과장을 두고 있고 사무국장, 위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이제 이건 실무 조직이고 이거는 심의 의결 조직인데 위원 구성은 7명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 이렇게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어, 임명하게 돼 있고 1명은 그리고 추천은 시도의회 교육감이 1명, 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2명 해가지고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뭐래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법, 행정, 경찰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하고 3년 담임으로 연임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 하면 토호하고 유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윤석열이 누구예요?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경찰에 넘어간 것도 억울한데 자치경찰을 좀 키워주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게 스탑돼 있어요. 이 자치경찰제가 들어가려면 조직도 국가공무원 신분인 경찰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꿔줘야 되고 관련된 예산도 국가경찰청에 있는 인건비 예산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 작업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일보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관의 조직의 분리 없이 조직 분리가 안 됐어요. 여전히 그냥 국가경찰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사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와 지휘 감독 체계만 조정됐을 뿐 조직과 인력 구성, 중요한 건 예산도 전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대로라 일선 현장에서 꾸준히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안전, 주민치안 등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가 국가경찰이에요. 국가경찰에 소속돼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시도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인 예산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돈도 없는데 무슨 자치를 하냐 말이에요. 자치경찰은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해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인사권의 경우 국가경찰이 집행한 인사에 대한 최종 심의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걸 하려면 예산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어떻게 자치경찰 하느냐 이거죠. 이처럼 산적한 자치경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원화는 자치경찰 업무를 할 경찰관들을 지자체 소속으로 넘기고 시, 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이제 시범 실시란. 이게 뭐 아주 그 작은 50만에 해당하는 세종, 제주만 이걸 한번 시범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는 이원화 시범지역 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이원화 권고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해왔다. 이에 따라 작년 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되었으나 깜깜무소식이다. 오는 2026년에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하기 위한 재원 방안 마련도 나오기로 했는데 이것도 요원하게. 윤석열 뭐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진척된 것이 없는 상태다. 소강 상태 분위기라며 세종의 경우 세종자치경찰 연구 모임을 꾸려 자치경찰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자체를 폐지하고 원상태 국가경찰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경찰의 태생적인 법 제도적 한계점이 자칫 행정력 낭비로 오히려 시민들은 그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자치경찰 뭐야? 응? 시민들 행복하게도 못하게 하는 저런 쓸데없는 제도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대전 지역 경찰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해야 하는 자치경찰이 3년 가까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제도 보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경찰력의 낭비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없애고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나을 수다. 물론 자치경찰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지방자치 중에 지난주에 배운 교육 자치와 함께 경찰 자치가 또 하나의 커다란 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정도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기에 제가 한 주 분량을 자치경찰로 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주차 강의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함께 토론해 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